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 외벽이 번쩍이는 태성그룹 본사 건물은 늘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바깥은 사람과 차로 북적이지만 로비 문을 지나면 공기부터 달라지죠. 향이 나고 발소리가 낮아지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지나치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가 먼저 말을 걸어도 이상하게 긴장부터 돼요. 특히 청소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일하는 청소 직원들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배경으로 취급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 배경 속에 19살 청소 직원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정민우였죠. 민우는 고등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했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이모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보호시설을 거쳐 나왔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손은 빠르고 눈치는 더 빨랐어요. 무엇보다 민우에게는 남들이 이해 못하는 특기가 하나 있었죠. 민우는 냄새에 예민했어요. 단순히 향수 냄새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의 습관과 감정이 묻어나는 아주 미세한 냄새를 구분해냈습니다. 긴장하면 손에서 쇠 냄새가 올라오는 사람, 거짓말할 때 입에서 달큰한 캔디 냄새를 더 풍기는 사람, 겁이 나면 땀이 시큼해지는 사람. 민우는 그걸 설명하지 못했지만 늘 맞았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생활할 때도 괜히 문제를 피하는 쪽을 먼저 알았고 일터에서도 위험한 순간을 먼저 피해갈 수 있었죠. 그날도 민우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먼지가 조금만 있어도 바로 티가 났거든요. 민우는 걸레를 한 번 더 짜고 반사되는 조명 아래를 꼼꼼히 훑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였죠. 그리고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구두 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무겁고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익숙한 지배 같은 박자였죠. 경호원들이 뒤를 따르며 낮게 무전을 주고받았고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가 순간 더 공손해졌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회장님은 공기처럼 존재감을 남기고 지나가는 사람이었죠. 태성그룹 회장 서도연, 73, 재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진으로는 수십 번 봤지만 실제로 마주친 건 멀리서 몇 번뿐이었어요. 민우 같은 청소 직원은 회장과 눈이 마주치면 오히려 혼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 조용히 걸레질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회장 일행이 로비 중앙을 지나며 잠깐 멈춘 순간 민우의 코끝에 아주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기름 냄새도 가죽 냄새도 아니었어요. 쇠가 탄 듯한 냄새. 전자기기에서 가끔 나는 약한 뜨거움 같은 냄새였죠. 민우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본능적으로 고개가 아주 조금만 움직였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은 회장 얼굴이 아니었어요. 민우는 사람의 표정보다 발끝을 먼저 봅니다. 발끝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회장 서도연의 구두는 반짝였습니다. 흔히 보는 명품 구두가 아니라 딱 봐도 맞춤이었죠. 그런데 그 구두에서 뭔가가 어색했어요. 구두끈이 아니었고 바느질도 아니었습니다. 왼발 구두의 안쪽 발등 아래쯤에 아주 얇은 선이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마치 가죽을 덧댄 것처럼 보이는데 덧댄 흔적이 너무 새 것 같았죠. 무엇보다 냄새가 그쪽에서 더 강하게 났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구두에 왜 이런 냄새가 나지? 그때 경호원 중 한 명이 민우를 힐끗 봤어요. 민우는 바로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고개를 들었다가 불필요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민우의 코는 계속 그 냄새를 잡고 있었어요.
기계가 뜨겁게 달아오른 듯한 냄새, 그리고 아주 약한 접착제 냄새. 이건 구두 수선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붙여 넣은 것의 냄새였죠. 회장은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어요.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벽처럼 서고 비서가 앞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잠깐 발걸음을 멈췄어요. 오른손으로 무릎을 살짝 누르는 듯한 동작, 아주 작은 찡그림. 통증일 수도 있었고 그냥 피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직감했어요. 구두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뭔가가 안쪽에서 닿고 있었어요. 민우는 갈등했죠. 청소 직원이 회장에게 말을 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내가 뭘 안다고 한마디 들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민우는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게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면요? 구두 안쪽에 뭔가가 들어있다면요? 민우는 걸레를 바닥에 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전용 엘리베이터 앞 회장이 잠깐 고개를 돌려 로비를 훑었어요. 정확히 민우를 본 건 아니었죠. 그냥 습관처럼 주변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주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 특유의 눈빛이었죠. 비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다가갔어요. 경호원이 바로 팔을 내밀며 막았습니다. 거기까지.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민우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마치 바닥에 흘리는 말처럼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구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경호원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비서도 놀라서 민우를 봤죠. 민우는 더 작게 말했습니다. 왼쪽 구두 안쪽이요. 뜨거운 기계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수선 냄새랑 다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순간 로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경호원은 당장 민우를 끌어내려는 듯 팔에 힘을 줬습니다. 미친 거야? 비서가 다급하게 손짓했어요. 당장 치워요. 그때 회장 서도연이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이라는 뜻이었죠.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회장은 민우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끝을 아주 조금 움직여 왼쪽 구두를 살짝 돌려봤죠.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아느냐? 민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우는 더 낮게 대답했죠. 냄새가 다릅니다. 그리고 구두 안쪽 선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회장은 한 박자 쉬더니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의 10분 미로.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회장은 그제야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그 눈빛이 무섭기보다 오히려 오래 참고 견딘 사람의 눈빛이라는 걸 느꼈어요. 회장은 아주 짧게 말했죠. 따라와. 경호원이 민우를 노려봤어요. 회장님, 이런 애를. 회장의 목소리가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나? 그 한마디로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민우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이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청소 카트를 두고 나올 수도 없어서 손잡이를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가 결국 그냥 빈손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장과 민우 그리고 경호실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우의 코끝에 그 냄새가 다시 훅 하고 들어왔어요.
더 강해졌죠. 엘리베이터 안은 밀폐되어 있었거든요. 민우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구두 안에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경호 실장은 민우를 옆눈으로 살폈습니다. 민우는 그 시선을 느끼며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 남자에게서는 이상한 향이 났습니다. 향수로 가린 땀 냄새. 불안한 사람들의 냄새였죠. 경호 실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민우가 대답했어요. 정민우입니다. 왜 회장님 구두를 쳐다봐? 민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청소하면서 바닥을 봅니다. 바닥은 발로 지나가니까요. 경호 실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말은 그럴듯하네. 그때 회장이 처음으로 경호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런데 그 짧은 시선이 경호 실장의 등을 굳게 만들었죠. 회장은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발 벗을 수 있나?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장이 지금 여기서 구두를 벗겠다는 건가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민우는 그게 단순히 구두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회장은 확인이 아니라 검증을 하려는 겁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요. 엘리베이터가 상층에 도착하기 직전 회장이 다시 한번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민우에게만 들릴 정도로요. 내가 말한 냄새가 사실이면 오늘 안에 판이 뒤집힌다. 민우는 그 문장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구두 수선이 아니라 거대한 싸움의 첫 단추일지도 모른다는 걸 직감했죠.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민우에게 아주 짧게 지시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내 말만 들어. 민우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그 순간 민우는 알았죠. 오늘부터 자신의 인생은 청소카트 옆에서 조용히 살던 인생이 아닐 거라는 걸요.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안쪽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밖에서는 늘 조용하던 태성그룹 본사도 이 안에서는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밀폐된 공간이었죠. 민우는 등을 곧게 펴고 서 있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바닥 청소를 하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한번 흘끗 보고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 등을 바라볼 뿐이었죠. 반면 경호 실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는 민우를 노골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냄새에 집중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구두 냄새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가죽 특유의 묵직한 향 위로 분명히 섞여 있는 다른 냄새. 아주 약하지만 민우에게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건 사람이 싣는 물건에서 나올 냄새가 아니었어요. 열을 품은 금속, 그리고 인공적인 접착제 냄새. 민우는 속으로 확신했죠. 안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요. 엘리베이터가 상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전용 복도가 나타났어요. 일반 사무실과는 달랐죠. 발소리가 거의 울리지 않는 두꺼운 카펫, 벽마다 걸린 추상화, 그리고 지나치게 조용한 공기. 이곳은 사람들이 말수를 줄이는 곳이었습니다. 회장은 복도를 따라 몇 걸음 걷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민우를 돌아봤죠. 여기서 잠깐. 경호 실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보안 규정상 내가 규정이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경호 실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민우를 향해 있었죠. 민우는 자신이 시험대 위에 올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대신 벽에 설치된 작은 벤치에 한쪽 발을 올렸죠.
이쪽이다. 회장은 왼쪽 구두를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더 빨라졌어요. 가까이 갈수록 냄새는 확실해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최대한 공손하게 다가갔어요. 여기입니다. 민우는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으로 구두 안쪽 발등 부분을 짚었죠. 이 안쪽에서 열이 난 흔적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접착제가 최근에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경호 실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냄새로 그걸 안다고? 민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청소하면서 기계실도 자주 들어갑니다. 전자장비 타는 냄새랑 비슷합니다. 회장은 민우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담겨 있었죠. 벗어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경호 실장이 순간 굳었어요. 회장님, 여기서 구두를. 괜찮다. 회장은 천천히 구두를 벗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였어요. 이 구두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죠. 회장의 하루, 회장의 움직임, 회장의 위치를 함께한 물건이었습니다. 회장은 구두를 바닥에 내려놓고 민우에게 눈짓했어요. 확인해봐. 민우는 순간 망설였어요. 청소 직원이 회장 구두를 만진다?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구두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냄새가 확 퍼졌어요. 민우는 속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구두 안쪽 깔창 아래에서 더 강한 냄새가 났죠. 안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민우의 말에 경호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짓으로 민우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민우는 손을 떨면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구두 안쪽을 살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니 바닥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어요. 이 부분입니다. 깔창 아래요.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뜯어낼 수 있나? 민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 회장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죠. 민우는 청소복 주머니에서 작은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바닥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할 때 쓰는 것이었죠. 민우는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깔창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민우의 예상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보였어요. 작은 검은색 장치 하나, 손톱만 한 크기의 얇은 칩이 깔창 아래에 교묘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전선은 없었지만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있었어요. 이건 경호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장치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놀람도 없었죠. 대신 깊은 피로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청 장치입니다. 민우가 낮게 말했어요. 신발 안쪽에 붙이면 움직임이 많아서 의심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늘 몸에 밀착되어 있으니까요. 경호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회장은 경호 실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에게 물었죠. 얼마나 오래된 것 같나? 민우는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접착제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습니다. 길어도 이틀, 짧으면 하루 안쪽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이다.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죠. 오늘 아침 이 구두를 신은 사람은 정해져 있지. 경호 실장의 목을 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묻지 않았다. 회장의 한마디에 경호 실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은 민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진지한 눈빛이었죠.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이걸 신고 다녔겠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판에 서 있는지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죠. 자신이 우연히 맡은 냄새 하나가 회장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 회장은 구두를 다시 들고 장치를 민우 손에서 직접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이 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 그리고 당분간 내 눈에 띄는 곳에 있어라. 민우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이 순간부터 민우는 청소 직원이 아니라 회장 곁에 있어야 할 변수가 되었다는 거요. 복도 끝에서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이미 안쪽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민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코가 오늘 회사를 살렸다.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왔죠. 회사를 살렸다는 건 누군가는 무너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구두 안에서 도청 장치가 발견된 뒤 태성그룹 본사 상층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지만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번지고 있었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구두를 다시 신었고 민우는 그 모습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장치를 작은 손수건으로 감싸 비서에게 건넸어요. 이건 바로 외부로 빼라. 기록 남기지 말고. 비서의 얼굴이 굳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경호 실장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장님, 이 일은 보안팀에. 아직 아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경호 실장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가 쪽을 바라봤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중 누구도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뒤를 돌아 민우를 불렀어요. 정민우. 민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죠. 네, 회장님.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민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분명 평범한 청소 업무와는 다른 의미였죠. 회장은 민우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근무 위치를 바꾼다. 경호 실장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어요. 회장님, 청소 인력 배치는 총무팀에서. 회장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총무팀엔 내가 말한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죠. 회장은 민우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변에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냄새로 구분한다고 했지. 민우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냐? 아닙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부터 내일은 청소가 아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주변을 다니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불편한 기운이 느껴지는지, 평소와 다른 게 있는지 그걸 나한테만 알려라. 민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배려도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을 도구로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민우에게는 생전 처음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해도 되는 사람인지
민우의 말은 조심스러웠어요. 회장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해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민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회장실 근처 청소 담당으로 이름만 올려둔다. 실제로는 나랑 같이 움직인다. 경호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예외였거든요.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죠. 그날 오후부터 민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소 카트 대신 간단한 출입증 하나를 받았고 회장실 앞 복도를 오갈 수 있게 되었죠.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바닥을 닦던 아이가 이제는 회장실 근처를 조용히 서성이고 있었으니까요. 쟤 누구야? 청소부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회장님이 데리고 다닌다던데. 수군거림이 민우의 귀에 들어왔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거든요. 시설에서 자랄 때도 늘 그런 시선 속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요. 회장은 중요한 임원 회의에도 민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대신 문 밖 복도에 서 있었죠. 민우는 회의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냄새와 기척에 집중했습니다. 긴장한 임원에게서 나는 땀 냄새, 불안한 사람의 숨결, 그리고 유독 한 사람에게서만 풍기는 인공적인 향. 경호실장이었어요. 문태식 경호실장.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자세, 말투, 표정 모두 흐트러짐이 없었죠. 하지만 민우는 느꼈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항상 같은 향이 났습니다. 강한 향수로 덮인 땀 냄새. 긴장과 조급함을 숨기려는 사람의 냄새였죠. 이상하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경호실장은 늘 회장 곁에 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회장의 동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회장의 구두를 가장 먼저 만졌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도 했죠. 회의가 끝난 뒤 회장은 민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 안쪽 아무도 없는 작은 응접 공간이었어요. 아까 회의실에서 뭐 느낀 거 있나?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분이 계속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냄새인데 회의 내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누구지? 경호실장님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순간 가늘어졌어요. 놀라움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받은 표정이었죠. 다른 사람은 대부분 긴장했다가 회의가 끝나자 냄새가 옅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계속 지켜봐라. 단 절대 티내지 말고.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지금 거대한 사람들의 싸움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싸움은 소리 없이 냄새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회장실 근처에서 늦게까지 대기했습니다. 회장은 야근 중이었고 건물은 점점 조용해졌죠. 청소 인력도 하나둘 빠져나가고 불은 일부 층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우의 코끝에 또 다른 냄새가 스쳤어요. 이번엔 구두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오존 냄새. 전자장비가 켜질 때 나는 특유의 냄새였죠. 민우는 숨을 멈추고 방향을 가늠했어요. 회장실 위쪽, 천장 쪽이었습니다. 환풍구 근처였죠.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구두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민우는 조용히 회장실 문 쪽으로 다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회장은 민우의 얼굴을 보고 바로 느낀 듯 했습니다. 또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위에서 납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깊은 숨을 내쉰 뒤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판이 크구나. 그 순간 민우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단순히 이상함을 느낀 아이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싸움은 곧 민우 자신에게도 칼날을 들이밀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민우의 하루는 늘 긴장으로 시작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태성그룹 본사는 여전히 바빴고 임원들은 늘 하던 회의를 했고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매일같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냄새 하나, 숨결 하나에도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민우는 회장실 근처를 오가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오래 머무르는지, 누가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는지, 누가 설명할 수 없는 냄새를 풍기는지요. 회장은 민우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짧은 질문만 던졌죠. 오늘은 어떻지?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주 작게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말하면 됐어요. 그러면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대신 그날 일정 하나가 조용히 바뀌곤 했죠. 하지만 이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균열은 늘 가장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며칠 뒤 민우는 평소처럼 야간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복도에는 민우 혼자뿐이었죠.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민우에게 지급된 업무용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총무팀 번호가 떠 있었죠. 정민우 씨죠? 낯선 목소리였어요. 민우는 바로 긴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14층 회의실 청소, 민우 씨가 담당했죠? 네. 그때 회의실 안에 혼자 있었던 시간 얼마나 됩니까? 질문이 이상했어요. 너무 구체적이었죠.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10분 정도요. 회의 시작 전에 정리만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뚝.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민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불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인 전화가 아니었어요. 냄새로 말하자면 막일이 시작되기 직전의 냄새였죠. 그 불길함은 몇 시간 뒤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출근하자마자 총무팀 직원 2명이 그를 불렀어요. 회의실이 아니라 CCTV가 설치된 작은 면담실이었죠. 민우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정민우 씨,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뭐 했습니까? 청소했습니다. 그 외에는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직원 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사진 속에는 민우가 있었습니다. 14층 회의실 안에서 회의 테이블 옆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다음 사진에는 민우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였죠. 이거 합성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시간에 저는 혼자 있었지만 저런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작은 검은 물체가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물체를 알아봤어요.
도청 장치와 비슷한 형태였죠. 회의실에서 발견된 장치입니다. 그 말에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정민우 씨가 마지막으로 혼자 있었던 건 맞죠? 그 한마디가 못처럼 박혔습니다. 논리적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었어요. 민우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면담실 문이 열렸고 경호실장 문태식이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지만 민우는 즉시 느꼈습니다. 오늘의 냄새는 더 강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긴장과 아주 희미한 승리의 냄새였죠. 민우군. 문태식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사실 확인만 하는 거니까. 그 말투가 더 무서웠어요. 민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는 걸요. 회장님께도 보고는 올라갈 겁니다. 민우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태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곧 아시게 되겠지. 그날 오후 민우는 회장실 근처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출입증이 갑자기 인식되지 않았거든요. 대신 경호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당분간 대기 명령입니다. 이동하지 마세요. 민우는 복도 한쪽에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모두 바쁘게 지나갔지만 누구도 민우를 보지 않았어요. 그때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다시 배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잠시 후 또 다른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엔 인사팀이었어요. 정민우 씨, 오늘부로 회장실 관련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사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조사.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수록 의심만 커질 뿐이었죠. 그날 저녁 민우는 혼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건물 유리는 붉은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본사를 올려다봤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건물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곳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민우는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민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혼자구나. 하지만 민우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계획적인 수순이라는 걸요. 그리고 누명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조여오기 시작했다는 걸요. 민우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어야 했어요. 누명 하나, 출입 정지 하나, 그리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조사 중이라는 말. 그 정도면 이미 충분히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어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회의실 사진, 테이블 아래의 장치, 그리고 문태식 경호실장의 미묘한 미소요. 씻고 나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눈에 띄게 말라 있었어요.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오늘은 뭔가 결정이 나겠지. 민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본사로 향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이르다 보니 건물 앞은 비교적 한산했어요. 늘 드나들던 출입구로 향했는데 이번엔 경비원이 민우를 막아섰습니다. 정민우 씨 맞으시죠? 네. 오늘부터 이 출입구 사용 불가입니다.
임시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경비원은 아기가 없는 얼굴이었지만 규정은 규정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사팀으로 바로 가시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로비를 지나며 느껴지는 냄새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긴장과 의심이 섞여 있던 공기였는데 오늘은 확신의 냄새였어요. 이미 누군가는 민우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듯 했죠. 인사팀 사무실 문 앞에는 이미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총무팀 직원, 다른 한 명은 법무팀 소속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민우는 그 조합을 보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은 이상할 만큼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숨길 게 없어 보였죠. 인사팀 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민우 씨, 현재 상황은 심각합니다.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실에서 발견된 장치, 그리고 그 전날 회장님 구두에서 나온 장치, 시점상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팀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우 씨가 회장님 동선과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는 점도요.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회장님 지시로 그 근처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사무실 안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인사팀 팀장은 잠시 펜을 멈추고 민우를 바라봤죠. 그 말씀은 회장님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입니까?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회장님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법무팀 남자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정민우 씨, 이건 사내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회장실 주변에서의 비공식 활동, 그리고 내부 정보 접근.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진실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사팀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정민우 씨는 직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직무 정지, 조사 의뢰.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문제를 넘어서 인생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회장님은 이걸 알고 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현재 회장님께는 보고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과 자신을 떼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회사에서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죠. 사무실을 나서자 경호실장 문태식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를 보는 순간 냄새로 알았어요. 오늘은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는 냄새였죠.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냄새였어요. 민우 군, 문태식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조사 들어가면 피곤해질 거야. 젊은 나이에 그럴 필요 없잖아. 민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안 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문태식은 잠시 웃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뒤집어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 말에 민우의 손이 주먹 쥐어졌어요. 왜 저입니까? 문태식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혼자잖아.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가족도, 뒤를 봐줄 사람도, 믿어줄 사람도 없었죠.
그날 오후 민우는 본사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출입증은 회수됐고 개인 물품은 박스에 담겨 나왔어요. 청소복, 작업화,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민우는 그 수첩을 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회장 곁에 다니며 적어둔 냄새 메모들이 들어 있었죠. 이걸 뺏기면 끝이다. 민우는 수첩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틈이었죠. 그게 민우가 가진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민우는 본사를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편안히 앉아 있고 누군가는 이미 민우를 잊었을 겁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민우 씨죠. 낮고 차분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회장님 비서실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회장님께서 오늘 밤에 따로 보자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오셔야 합니다. 민우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민우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희망의 냄새를 느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능성의 냄새였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더 위험해질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민우는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해 있었어요. 회장님 비서실에서 알려준 곳은 태성그룹 본사도 별도의 사무실도 아닌 오래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죠. 민우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수록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하니까요. 지하 주차장은 밤 공기보다 더 서늘했어요.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 약간의 기름 냄새, 그리고 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차장 안쪽을 살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냄새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혹시라도 누군가 먼저 와 있는지 혹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시 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뒷좌석 문이 열렸죠. 먼저 내린 사람은 회장님 비서실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낮에 전화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어요. 정민우 씨. 그녀는 민우를 보고 낮게 불렀습니다. 회장님은 안쪽에 계세요. 따라오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어요. 주차장 안쪽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가까워질수록 민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회장 서도연이 서 있었어요. 낮에 보던 모습과는 달랐죠. 정장 대신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표정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일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을 거다. 회장은 잠시 주변을 살피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일 전부 들었다. 민우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태식이 움직였다. 회장은 이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민우의 코끝이 저릿해졌어요. 낮에 맡았던 그 냄새가 다시 떠올랐죠.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상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항상 같은 향수를 씁니다. 강한 냄새로 다른 걸 가리려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 녀석을 오래 봐왔다. 충성심이 강하다고 믿었지. 아니, 믿고 싶었던 거다.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민우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나? 민우는 봉투를 열고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회장 구두에서 나온 도청 장치와 회의실에서 발견됐다는 그 장치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보안팀에는 아직 넘기지 않았다.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할 거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장치들에서 나는 냄새 둘이 거의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설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장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회장은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누군지 증거가 필요하다. 추측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민우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직접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문태식은 깔끔한 척하지만 습관이 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민우의 눈이 번뜩였어요. 냄새뿐 아니라 습관 역시 민우가 가장 잘 보는 부분이었죠. 그 사람은 매일 밤 본사 지하 기계실 근처를 돈다. 이유 없이 민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계실은 보안 장비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내가 예전부터 드나들던 곳이기도 하지. 민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청소 업무로 기계실을 오가며 민우는 그 공간의 냄새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위험합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걸리면 끝입니다. 회장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 그 말에는 강요가 없었어요. 선택권을 민우에게 넘기는 목소리였죠. 민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라지는 삶보다는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드러내는 쪽을 택하고 싶었죠. 그날 밤 민우는 다시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공식 출입증은 이미 회수된 상태였어요. 대신 예전에 쓰던 청소 인력용 임시 출입구를 이용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야간 근무자 몇 명만이 각자 위치를 지키고 있었죠. 민우는 숨을 죽인 채 계단을 이용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했거든요. 기록이 남으니까요. 지하 기계실 앞에 도착하자 민우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있었어요. 낮에 맡았던 것과 같은 인공적인 향, 그리고 긴장의 냄새.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이었죠. 민우는 벽에 몸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습니다. 기계실 안쪽, 문태식 경호실장이 혼자 서 있었어요.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예, 부회장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 한마디에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부회장? 회장님의 아들이자 태성그룹의 후계자로 불리던 인물이었죠. 네. 그 애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회장님도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문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그 말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도청 장치는 일부러 하나 남겨뒀습니다. 그래야 회장님이 확신을 못하시죠.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함정이었죠. 그때 문태식이 통화를 끊고 기계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숨을 죽이고 뒤를 따랐습니다. 기계실 한쪽 구석, 금속 캐비닛 안에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죠. 문태식은 그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민우는 냄새로 바로 알았어요. 도청 장치였습니다.
여러 개였죠. 여기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 문태식의 목소리였어요.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삼키며 돌아서는 순간 민우는 직감했죠.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거기서 뭐 하냐? 문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계실 전체를 울리는 쇳소리처럼 단단했어요. 민우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너무 무거워졌죠.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증거였던 그것이 지금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급하게 움직이면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문태식은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바닥을 누를 때마다 민우의 가슴도 같이 눌리는 느낌이었죠. 여긴 출입 통제 구역이야. 문태식의 눈이 민우를 훑었습니다. 예전처럼 가볍게 웃지 않았어요. 오늘의 냄새는 달랐습니다. 흥분과 분노가 뒤섞인 냄새였죠. 일이 틀어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냄새였습니다. 출입증도 없는 놈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문태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청소 담당으로 일할 때 기계실도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 문태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웃음은 차가웠죠. 너 여기서 나가면 좋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은 진작에 버렸어요. 민우는 대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과 통화하신 거 들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문태식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민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바뀌었거든요. 놀람과 계산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냄새였죠. 뭐,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문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어디까지 들은 거냐?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기계실 출입문 쪽이었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죠. 이 방에서 문태식과 몸싸움을 할 수는 없다는 걸요. 힘도 지위도 상대가 안 됐습니다. 살아남는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나가는 것. 문태식이 그 의도를 읽은 듯 재빨리 민우의 길을 막았습니다. 휴대전화 내놔. 왜요? 알아서. 문태식의 손이 민우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결심했어요. 도망쳐야 했죠. 민우는 기계실 안쪽을 향해 구르듯 몸을 던졌습니다. 문태식의 손이 허공을 갈랐어요. 이 자식이. 문태식의 욕설과 함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발이 무언가를 건드린 거였죠. 기계실 내부의 작은 경보장치였어요. 민우는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이제 조용히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했죠. 기계실 문이 반쯤 열린 채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민우는 계단 쪽으로 달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뒤에서 문태식의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반드시 잡겠다는 발걸음이었죠.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민우는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몸을 끌어올리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죠. CCTV 위치, 야간 근무자의 동선, 비상구가 열리는 시간. 예전에 청소하면서 익혀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전부 쓰이고 있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민우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위가 아니라 옆으로 난 좁은 통로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숨겨두던 작은 창고였죠. 문태식은 그걸 예상하지 못한 듯
몇 걸음 더 위로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어디로 숨은 거야? 민우는 숨을 죽이고 창고 안에 웅크렸어요.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민우는 코로 냄새를 읽었죠. 문태식은 아직 이 안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대신 통신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기계실 쪽 문제 생겼다. 내부 인원 하나 놓쳤어. 민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부 인원. 이미 자신을 그렇게 분류하고 있었죠. 그래, 지금 처리 중이야. 통화를 끄는 문태식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창고 뒤편에는 오래된 환기 통로가 있었죠. 몸을 최대한 낮추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철망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 것 같아 손에 힘을 빼고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리는 느낌이었죠. 그때 문태식의 그림자가 문 앞에 멈췄습니다. 나와. 목소리는 낮았지만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나와도 내가 살아남을 길은 없어.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환기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철망이 크게 흔들리며 소리가 났죠. 거기구나. 문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팔꿈치와 무릎이 콘크리트에 긁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환기 통로 끝에서 민우는 밖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 쪽이었어요. 멀리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경보음도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몸을 일으켜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습니다.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진동이었죠. 민우는 화면을 확인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받지 않고 대신 메시지를 보냈어요. 증거 확보. 문태식, 부회장과 공모. 도청 장치 다수. 지금 추격 중.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어출구로 나오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출구. 예전에 회장님과 동선 점검을 하며 들었던 곳이었죠. 외부 시선이 가장 적고 차량 접근이 쉬운 곳. 민우는 마지막으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사진, 녹음, 그리고 자신의 기억. 이제 이건 단순한 누명 벗기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들춰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주차장 끝, 어둠 속에서 차량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민우는 그쪽으로 몸을 던지듯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단계는 끝났다는 걸요. 다음은 뒤집는 단계라는 걸요. 어출구의 철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민우의 얼굴을 때렸어요. 숨이 턱에 걸린 채로 밖으로 나오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회장 서도연이 내렸죠. 그는 잠시 민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긁힌 팔, 찢어진 작업복, 숨이 가쁜 상태. 그 모든 걸 확인한 뒤 짧게 말했어요.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민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탓이었죠. 회장은 곧바로 차에 타라고 손짓했고 문이 닫히는 순간 외부의 소음은 차단되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거웠어요. 확보한 게 있나? 민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과 녹음을 보여줬습니다. 기계실 캐비닛, 가방 속 도청 장치들, 문태식의 통화 녹음. 회장은 화면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부회장까지 연결됐다는 건 확실하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냄새가 갔습니다. 장치도 접착제도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낸다. 차는 곧바로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이미 새벽이었지만 본사 상층부에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이 움직이고 있었죠. 회장은 차에서 내리며 민우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가 열린다. 민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부 끝낸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이미 이사들은 모두 모여 있었어요. 부회장 서준혁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문태식 경호실장은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고요. 민우는 회장의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여전히 청소복 차림이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회의는 부회장의 발언으로 시작됐어요. 회장님의 최근 보안 문제와 인사 판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자신감이 묻어났죠.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논의는 좋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다만 사실부터 바로잡고 하자. 회장은 손짓했고 화면에 사진이 띄워졌어요. 기계실 캐비닛, 도청 장치 가방, 그리고 통화 기록. 회의실이 술렁였죠. 부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무슨... 회장은 말을 끊었습니다. 내 구두에서 나온 장치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발견된 장치. 설치자는 같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 문태식을 바라봤어요. 태식아. 문태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명해봐라. 문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부회장이 나섰죠. 회장님,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그때 민우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락의 신호였죠. 이 아이가 냄새로 알아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우가 조용히 말을 이었거든요. 같은 접착제, 같은 금속 냄새, 같은 인공 향수로 덮은 땀 냄새입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부회장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조작이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이면 메타데이터가 왜 10층 기계실로 찍히지?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태식은 즉시 직무 해제. 부회장 서준혁, 이사회 결의로 보직 정지.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끝에 부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문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죠.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민우를 불렀습니다. 창가 앞이었어요. 끝났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미소였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며칠 뒤 민우의 신분은 정리됐어요. 누명은 공식적으로 해제됐고 조사 기록은 모두 정정됐습니다. 회장은 민우에게 제안을 했죠. 청소 일은 그만둬도 된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냄새는 낮은 곳에서 더 잘 느껴집니다. 회장은 웃었어요. 그럼 내 곁에 있어라. 이름은 필요 없다. 역할만 있으면 된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뒤집혔습니다.